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8월 4일이고요. 저는 여전히 이제 포지션을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자직스 두 개 합쳐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을 제가 99% 까지 일단 늘려 봤는데 99% 까지 늘리게 된 이유랑 그리고 원전이랑 전력 쪽을 비중을 13% 그리고 방산 3% 전자닉스 한 15% 나머지 다 소부장이거든요. 소부장이 이제 68% 인데 저는 여전히 이제 '소부장이 그래도 편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약간 시대 정신에 부각이 되고 뭔가 맞는 그림으로 되고 있는 기업들도 채웠는데 그중에서 이제 원전 그리고 전력 그리고 방산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아침에 이제 영상 찍었을 때는 점심쯤에 이제 찍었을 때 "원전 관련해서 하반기 모멘텀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원전은 그리고 방산 쪽 이야기도 방산을 왜 채웠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전력 쪽은 지금 전선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전선 쪽을 보기 시작했는지 요런 것들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 비중을 100% 까지 채운 이유는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 당하고 나서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저만의 이제 그 투자 방식을 조금 녹여 가지고 퀀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퀀트에 의거하면 지금은 컨트레리안 전략을 해야 되고 컨트레리안 전략으로 지금 주식을 100% 까지 해도 된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 백테스팅 했을 때 저는 이제 업종 지수로만 백테스팅 하는 거고 지수로 백테스팅 했으니까 뭐 이상한 이제 뭐 생존 편향 이런 것들은 좀 적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도 과거에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었던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 전략에서는 역발상 전략을 해야 되고 주식을 100% 해도 된다. 왜냐하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이제 8월 3일 것까지 일단 넣어봤어요. 원래는 이제 월 단위로 이제 리밸런싱이니까 7월 31일부터 계속 이제 월 단위로 8월 말까지는 주식 100%를 해도 가능은 하다라고 하는 퀀트라서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군들이나 업종이 나오면은 주식을 좀 늘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회복하는 거니까 1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온 소라티노 종목군들을 보면 이제 신재생이 있고 전력이 있죠. 그 전력에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보는 게 이제 원전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도 원전으로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분류해서 보잖아요. 그게 원전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정이랑 후공정, 소부장은 여전히 이제 상위권의 11 이평선 회복돼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들이랑 은행, 금리 올라가서 수혜인 은행, 그리고 실적이 그래도 기대되고 있는 뭐 화장품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피지컬 AI 관련된 로봇 쪽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유니트리 IPO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산이 올라왔어요. 방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한 15등, 16등 이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데 요거 한 묶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략 보이죠. 전력에는 신재생이랑 건설이랑 원전 뭐 이런 것들. 건설도 원전이나 마찬가지인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B에서 이제 8월 4일 날 보고서가 나왔고 언론 자료에서도 보게 되면은 5개에서 8월 달부터 12월까지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들이 많이 있다. 홀텍 IPO, 그다음에 SMR 300 부분 착공, 그다음에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때마침 이제 뉴스를 보니까 대미 투자 복수 후보를 제시했다. 원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8월 4일 날 뉴스도 막 나오면서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뭔가 좀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쪽을 보게 된 이유는 지금 구리 가격이 이제 서서히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주간 단위 데이터인데 요거 일간 단위 데이터고 구리 선물 가격이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이 관세를 다시 한번 때리게 되면서 이 구리의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면서 이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출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전선이 미국으로 가는 수출 데이터거든요. 저는 이제 판가를 위주로 많이 보는데
이 3분기, 2분기, 1분기 평균 판가가 8.79고 2분기 평균 판가가 9.53이에요. 근데 7월 달 평균 판가가 9.88이니까 지금 전선 관련해서 미국향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2분기 대비 3분기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뭐 컨센서스 데이터 좀 보죠. 대표적인 게 이제 LS가 있죠. LS의 2027년 추정 이익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올라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센 추정치가 한 번 더 레벨업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겠다. 그리고 뭐 몇 개 이제 2027년도 좋은 것들 좀 보게 되면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이런 것들도 컨센 추정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이제 2027년도가 살짝 이제 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추정 이익을 하향을 했는데 그게 뭐 HBM 비중이랑 그다음에 판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2028년도를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을 보게 되면 그래도 추정 이익이 상향 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LS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전력이랑 방산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이거 밟고, 이것도 다시 이제 저장하고 제가 닫으면,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판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제 개념에다가 아시다시피 뭐 LS 같은 경우는 언론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LS 전선이 이제 자회사 핵심이고, 그다음에 동해해저 4호동 증설 가동 효과가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벅스터트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빅테크향 수주 장기 공급 계약도 이미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전선 관련된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전 및 전력으로 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3% 비중을 하는데, 원전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잘 된 건설주들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바스켓으로 들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방산도 있고 유럽의 이제 방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의 이제 방산 주식들이 한국 시장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로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보면 지금 또 새로 시작했는데 4시 넘어가니까 유럽의 방산 주식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왜 잘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선 최근에 이제 라인메탈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헨솔트도 있고. 자, 라인메탈의 실적 2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수주 잔고도 좋았다. 그렇게만 이제 좀 찾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헨솔트도 수주 잔고나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구조적인 건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이 잘 나왔다. 어닝 서프가 나왔는데 3분기에도 이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봤을 때 이게 유럽 쪽에 뭔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한국의 이 방산 실적도 좋으니까 실적 베이스로는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걔네들도 유럽 애들도 좀 반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 뭔가 구조적인 뭔가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럽 방위는 유럽이 맡아라. 그래서 미국 유럽 내 미군 주둔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좀 한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요게 이제 뉴스는 31일에 나왔어요. 31일에 나왔고 지금 이제 시장에 이제 수급이 좀 풀리니까 결국 이제 많이 빠진 이 방산들도 이제 보기 시작한 건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이 유럽 안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지원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방부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토를 한다는 거는 가만히 냅둘 거면 검토를 안 하겠죠. 얼마나 줄이지 늘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하는 게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줄일까를 검토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유럽의 어떤 전력 태세 검토를 공식 개시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빠져나오는 만큼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는데, 이게 하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줄이려는데 얼마나 줄여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 쪽은
자체적인 어떤 방위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분쟁들이 있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다시 소진된 방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행동이 결국 유럽의 방산을 다시 한번 또 자극하고, 한국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막 독일도 가고 폴란드도 가고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상황을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으로 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희소식은, 연간 MDD가 지금 이제 연간 MDD 지수 MDD가 이제 30% 37% 찍고 나서 반등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47%까지 찍고 지금 36%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했던 건 신용 MDD인데, 8월 3일 날짜 신용 MDD,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이제 확인되는 신용 MDD는 사실 이제 이것도 결제일이 D+2일 결제니까 7월 30일에 결제돼 가지고 8월 3일에 결제가 완료된 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월 30일 실제 보면 마이너스 27%까지 지금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게, 이게 후행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 MDD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바텀 통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27%까지 이제 눈에 드러났으면은 지금 굉장히 신용 부담이 감소된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신용이 떨어져 있으면 부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퀀트가 주식을 100%까지 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100% 한번 해볼까? 그런데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주식 비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90%에서 99%로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68%, 전자닉스도 둘이 합치면 한 15%로 반도체 쪽은 비중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른 섹터들로 지금 확대해 볼 만하고 한다면 뭔가 이벤트가 확실하고 가시성이 높고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전력은 구리 가격이랑 그다음에 수출 판가 요런 것들, 그다음에 수주 잔고 이런 것들로 좀 의사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방산은 이제 구조적인 어떤 미국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자극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실적 좋았다, 요런 것들로 이제, 그리고 수주 잔고 올라갔다, 요런 것들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대미 투자 이런 거나 또는 이제 원전 관련된 하반기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원전 및 전력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도 한번 포트폴리오에 같이 혼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메인은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어디 섹터를 메인으로 잡느냐가 다를 텐데, 저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메인으로 잡고, 그다음에 원전 및 전력 방산도 같이 이제 보조하는 날개처럼 같이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한번 관련해서, 지금 원전 쪽에서는 하반기 이벤트들이 이런 게 있고 대미 투자 있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 신고가 관료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전선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미국 쪽으로.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 미국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미국의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유럽의 방산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포지셔닝에 이런 것들을 방산이나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좀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